자,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오늘 유제 프로라고 했던 건 질문이나 연습 문제도 질문 있을까? 저 연습 문제 10번에 11번이요. 유제는 어디 있다고? 네, 없어? 연습 문제 10번? 뭐가 다르나? 네, 영어 들었고 10번하고 12번? 9번. 9번? 그럼 3개? 잠깐만. 네. 연습 문제 12-9번 12장의 9번 문항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각 C가 90도, 그 다음에 AB가 1인치과 삼각형의 사이 꼭지점 C의 빗변에서 내린 스몰 T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태는 여기가 이제 A고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B라고 잡았을 때 C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 잠깐만, ACB, ACD, CBD, ABC, CBD가 닿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이룬다는 거고, 얘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 D점을 잡아서 ACD, CBD, 그 다음에 전체 잡았을 때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C의 길이를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AB의 길이가 1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우리가 1이라고 얘기를 하자 라고 하면 이 길이 값을 이제 B라고 A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길이 값을 이제 B라고 얘기를 하자. 됐니? 그러면은 지금 이 형태에서 있는 그대로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 살짝 고민스럽네. 있는 그대로 구할까? 아니면 이거 비유를 해서 다 잡을까? 그죠? 사실 삼각형 ACD 그 다음에 ACD 왜 헷갈리니? CBD ABC가 얘네들의 넓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새끼가 A1이면 이 새끼가 A1 플러스 R 뭐 얘는 A1 플러스 2R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걸 다 구할까 아까부터 계속 고민되네. 너가 다 떼고 말아. 비율을 잡아도 상관없나? 이게 사실은 삼각형 ACD 네, 삼각형 CBD 네, 삼각형 ABC의 비율은 지금 우리가 저 따위로 잡게 되면 B의 제곱 대 A 제곱 대 1이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사실 얘네들의 비율, 그러니까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해서 얘네들이 등차 수열을 이룰 것이냐 가 사실 지금 계속 고민인 거야. 생각을 안 해봤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이루긴 이룰 텐데 이루긴 이룰 텐데 그래서 문제에서 뭐 물어보는 거? BC 길이 물어보는 거? 일자리, 빗변 1cm 넓이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을 때 BC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나온 것 같은데. 왜 이 새끼 자꾸만 차 중앙을 쓰고 싶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네가 이런 형태의 이제 값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녀석에서 삼각형 ABC의 관계값을 S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삼각형 CBD의 길이값은 S-R이 될 거고 삼각형 ACD의 넓이값은 S-2R의 형태를 낼 겁니다. 맞나요? 이거 그냥 치웁시다. 헷갈리니까. 됐니?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결국은 변의 제곱비에 해당된다는 거잖아, 얘네들이. 맞아? 근데 이게 다른 쪽에서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이 1이 되셔야 되거든.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K배를 바꿔도 여기다가 K배를 지칭을 해가지고 KA 제곱 더하기 KB 제곱이라고 해도 이 녀석이 K가 되면서 같아지겠죠? 당연히?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1에서 어떤 값을 곱한 값이 되고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A 제곱에서 어떤 값을 곱하는 것이고 이 녀석도 똑같이 곱한 값이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 형태에 의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S-R 더하기 S-2R의 형태가 이제 S의 값하고 같아지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S라는 게 뭐랑 똑같을 거냐면 3R이라는 거랑 같아지게 될 것이고,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3R, 이 새끼는 2R. 왜 R로 쓰고 있지? 정신인가 봐. 공차는 D였죠? 미안해. D로 써야 돼요, 공차는. 3D 해가지고 이 녀석은 3D고 얘는 2D고 얘는 D의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예전에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저기 써있는 AC 대 BC 대 CB 대 BA의 비율은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루트를 씌운 값하고 똑같을 거라는 거죠. 됐어? 그럼 사실 이렇게 뜰 거니까 실제는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거죠. 루트 2대 루트 3. 맞아? 근데 우리가 BA의 길이값이 얼마였어? 1이었지? 그러면 CB의 길이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3분의 루트인가요? 3분의 루트 6이 되셔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것 같은데? 됐습니까? OA가 OB보다 크고 OA, OB, OA, OC, AE 의 순으로 등차수열을 올립니다. 이거 잘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으면 엄청 크게 되거든요.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 건가요?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 맞지? 문제에서 여기가 이제 A로 그
그 다음에 뭐 B는 나중 문제고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고 여기가 E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길을 우리가 이제 A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얘네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면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가 A 플러스 2B가 되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 B의 기울기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A, B의 기울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어쨌든 y 잡으니까 y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이 y 값을 알면 a분의 b y 하면은 이제 기울기가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조금 귀찮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A, D 이렇게 쓰는 것보다 가운데 있는 녀석을 차라리 A라고 쓰시는 게 이 녀석을 A라고 써야 이 녀석이 A-B가 되고 이 녀석을 A 플러스 B라고 쓰면서 5부터 2까지 의 길이를 훨씬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A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제 뭘 볼 거냐면 삼각형 EDC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문제가 풀려요. 우리가 EDC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직각삼각형 안에 다시 직각삼각형이 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OD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냐면 2O 곱하기 CO가 같아야 되는 거죠. 상황이. 근데 2O하고 CO를 보시면 2O의 길이값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A 플러스 D의 A 마이너스 D이기 때문에 2A가 되실 거고 맞아? 그 다음에 O2의 길이값이 A가 되시기 때문에 이 새끼는 OD의 길이값을 보자고 하면 루트 2A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얘가 루트 2A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OCD로 얘기할까요? OCD OD의 비율이 1대 루트 2라는 뜻이 되죠. 맞니? 근데 이 OCD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랑 닮음이 될 거냐면 OAB랑 닮음이 돼버릴 거란 말이죠. 됐어? 저 Y 값이고 뭐가 나버리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녀석 자체를 OA 대 OB의 비율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OA의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여기 써있는 것처럼 A-D라고 잡으면 OB의 길이는 어차피 루트 2의 A-D라서 기울기를 구하고자 하는 OA분의 OD는 결국 그냥 루트 2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 다음 12번이었나요? 12번? 뭐가 문제지? 내가 뭐 때문에 못 풀었어?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 이거 풀긴 푸는데 이 A 1번랑 얘기를 풀거든요. 1번은 구하는 3n 플러스 53 마이너스 3n이죠. 아 네. 네,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 나오죠. 근데
자, 마이너스 3면 플러스 5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면 플러스 53이 양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를 띄셔야 되는 거냐? 얘 넘어가서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55 아니 55가 아니라 54, 18 17점 얼마 n의 값이 17.xx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1부터 A17항까지는 양수고요. A18항부터 거기 써있는 A30항까지는 양수인 거야.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절대값 A1부터 시작해서 절대값 A2 이렇게 해서 절대값 A30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A1부터 A17까지는 그냥 더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8항부터는 A18 마이너스 점점점 마이너스 A의 30까지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거지. 음수를 보내셔야 되니까. A1의 값을 구하시면 A1은 이제 당연히 그냥 뭐라고 할 거냐면 50이고요. 그니 A17항의 상태는 몇 개 뭐 얼마냐면 2죠. 맞나? 네, 2요. 맞나? 17, 50에 2. 그래서 A18항을 구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원래 마이너스 1이었을 텐데 여기에다 마이너스 다시 붙였잖아요. 플러스 1이 되시겠죠? 맞아? A30항을 구하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7이 될 텐데 밖에다 다시 또 마이너스를 붙여준 상태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의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50 더하기 2 나누기 2 초항과 끝항을 곱해서 2로 나눈 다음에 항의 개수는 17개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 1로 보면 되겠지. 여기는 플러스 48이 될 거니까 초항과 끝항을 더해서 나누기 2 한 다음에 18부터 30항까지는 13개거든요. 그니?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합이 나오시겠죠. 네, 산수는 못하겠다. 26 곱하기 17을 하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계산은 너희들이 하는 걸로 하죠. 그럼 계산기라도 해줘. 계산기 26 곱하기 17은 442고요. 뒤에 있는 24 곱하기 13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311입니다. 어? A32 37은 90에서 53을 뺐으니까 A 37이네 경신. 그럴 수도 있지? 여기 37. 뭐 얼마야? 38이면 19 곱하기 13 247이네. 그래서 689 이렇게 되는 문제네. 됐어? 됐습니까? 센터장님이 오늘부터 노트북이나 태블릿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왔니? 안 가졌어? 잘했어. 욕 먹으면 됐어 뭐.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해 가지고. 저기 노트북하고 태블릿 있어? 노트북이나 태블릿? 그러니까 워드를 칠 수 있는 게 있어? 갖고 다녀야 돼 이제 너희들 자소서 써야 돼. 장서쌤이 6월달부터 다 같이 만난다 해가지고 오늘 2월이잖아. 네, 날짜를 뜻한 얘기가 2월달부터니까 2월이면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다른 것도 질문 없어? 자, 넘어가서 등비 수열 얘기하도록 하죠. 예준이 집안 가봤잖아. 네? 집안 가봤잖아. 등비 수열은 이제 연속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이미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치?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R을 공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반항의 형태는 이제 A1에 R에 n-1제곱 형태를 띈다는 건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비 중앙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a n-1 a 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a n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a n-1 곱하기 a n 플러스 1이다. 그치? 또는 a n은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에 a n-1 곱하기 a n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이거하고 이제 그 뭐였지? 산술기하 평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산술기하 조합 평균에 대한 거랑 엮어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비 수열 이 뒤에 있는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뭐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보기 문제는 풀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맞지? 기본 문제 좀 풀어서 등비 수열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도 오늘은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항 1번. 1번에 자,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까지 써줬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486이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치? 우리는 여기서 요네들 사이에서 공비가 얼마짜리다? R 값은 네, 마이너스 3이다. 네,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초항이 2니까 마이너스 3에 n-1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러니까 결국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마이너스 486이 되길 바라는 거고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마이너스 243이 되길 바라는 거니까 자 243은 3의 5제곱이었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n은 6이죠. 그래서 6항에서 마이너스 486이라는 새끼가 나올 거예요. 그랬니? 자, 이번에는 첫째 항이 지금 뭐라고 했다?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8항이 256입니다. A8이 256. 문제에서 공비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뭐냐? 첫째 항 마이너스 2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져서 A8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R의 7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아이거든요. 됐니? 근데 이게 뭐라고? 256이다 라는 거죠. 256은 2의 몇 제곱? 응? 8제곱.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R의 7제곱이 2의 8제곱이니까 하나씩 떼고 넘기시면 R의 7제곱이 마이너스 2의 7제곱. 그러니까 R은 7 마이너스인 거죠.
여기서 질문. 왜 여기서 단 공비는 실수다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왜? 이건 그냥 사이드적인 얘기야. 어차피 알고 계셔야 되는데 R의 7제곱이 지금 보면은 벌써 사실 마이너스 128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니? 그러면 R은 마이너스 128에 7제곱분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7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7개가 나오셔야죠. 실수에서 하나 나오시고 나머지는 다 7개의 허근, 6개의 허근이 나오셔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 녀석을 갖고 정리를 하게 되면 원래는 R 플러스 2에 R의 7제곱이 아니라 6제곱이구나. 6제곱 더하기 7C1 R의 5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이더라? 1제곱. 이런 식으로 애들이 쭉 뒤에서 나오게 돼 있어.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실제로. 됐니? 이거는 이제 어디 가서 배우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은 사실 배울 일이 없다. 원래는 이제 통계에서 배워요. 보통 사실 이과를 간 학생들은 볼 일이 없죠. 그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는 있는데 순열조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 6개의 허근이 더 등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옛 녀석의 R이 실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3번으로 갈까요? 공비가 0.5, 제 6항이 14.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R 값이 2분의 1이다 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A6가 14다. 그러면 A6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뭐 할 거냐면 초항에서 R에 5제곱을 했는데 이 새끼가 14인 거잖아. 그치? 2분의 1의 5제곱이면 3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1은 14 곱하기 32가 되나? 됐니? 그래서 원하시는 값은 448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3번에, 네, 4번에. 이렇게 오늘따라 판서가 주소가 없는 느낌인데. 줄이 하나도 안 맞는 느낌이에요. N항이 AN 이라고 하는 녀석이 3 곱하기 2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녀석의 공비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AN의 형태는 실제로 뭐라고 가르쳤냐면 1항 곱하기 R의 n-1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 새끼는 n-1이 아니에요. 그래서 n-1 형태로 얘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맞춰주는 걸로 찾아가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뭐 할 거냐면 3 곱하기 자, 요 녀석을 2의 제곱의 전체의 n하고 됐어요? 여기 플러스 1 있는 건 밖으로 내보낼게요. 됐니?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6 곱하기 4의 n제곱 형태를 띄는데 여전히 우리는 뭐 했니? 여기 있는 n-1이 안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n-1로 바꿀 거니까 6 곱하기
4의 n-1제곱 곱하기 4로 나누셔야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24 곱하기 4의 n-1제곱 이렇게 볼 거고, 그러면 초항의 형태는 우리가 뭐라고 24고 공비의 형태는 4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문제에서는 이제 공비 4의 값을 물어봤던 문제니까 R 값은 4고. 자, 해석이 됐습니까? 자,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죠.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니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다음 항으로 넘어오면서 공비를 하나씩 더 붙는 거죠. 그러면 A, N의 형태가 이렇게 지칭이 되어 있으니까 A, N-1을 만들어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3 곱하기 N자리에다 N-1을 집어넣을 거니까 2에 N-2N-2가 돼요. 2N-1 미안. 됐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R이라는 것 자체가 n-1분의 an으로 보실 수도 있지 않나?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이 녀석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n-1분의 an으로 봐도 우리는 r값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 녀석의 형태가 지금 보면 3 곱하기 2의 2n-1에 3 곱하기 2의 2n 플러스 1이니까 얘네들은 빼고 나서 얘네들은 뭐 하면 돼? 지수끼리 철 구하셔도 되죠. 그치? 그래서 2의 제곱으로 봐서 공비만 구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치? 첫 번째 함수 구하겠다고 하면 사실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는 김에 첫 번째 함수 구하는 것까지 설명을 좀 해봤어요. 기본 문제 2번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히 A5라고 하는 녀석은 A2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려면 세 단계로 넘어가죠. 3, 4, 5로.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할 거냐면 R에 세제곱을 곱한 꼴이 되셔야 되는 거죠. 1번풀이라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243이라고 하는 게 9 곱하기 R의 세제곱 형태. 얘랑 얘랑 나누면 뭐가 돼? 여기가 27이 될 거니까. 그니 R 값은 3이 되실 거잖아. 그치? 그럼 첫째 항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A1이라고 하는 게 A2, 네. A1은 A2에서 R을 나눠버리면 되죠? 그치? R 값이 3인 걸 아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두 나누기 3 하겠다는 거라서 그냥 3이 되시겠죠? 그치? 1번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2번에 이 수열에서 제 몇 항이 729인가? 그러니까 A, N항이 729가 되는 걸 찾고 있어요. 근데 이 일반항의 형태는 지금 초항을 알고 있고 공비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3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사실 3의 n제곱이 된다는 거잖아 이게 꼬락선이가. 그럼 3의 n제곱이 된다는 건데 729라고 하는 건 3의 6제곱이죠. 됐니? 81에다 9 곱하면 되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3의 n제곱하고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n값이 6이니까 제 6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수열은 제 몇 항에 처음으로 만보다 커지는가? 라고 하면서 단 로그 3은 0.4771로 계산합니다. 라고 써있죠. 그냥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 자, 우리는 사실은 뭐 할 거냐면, 만보다 커지는 걸 보기 위해서 3의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말 그대로 만보다 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노가다로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3의 n제곱에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3의 n제곱이니까 n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이쪽에다 상용 로그를 취해준 거기 때문에 이쪽의 숫자는 4가 되시는 거죠. 됐니? 그럼 지금 여기 로그 3은 0.4771이니까 n의 형태가 4보다 컸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n의 값이 여기다 이제 9를 곱해보면 4, 9, 36, 7, 9, 63 그러니까 36, 63 그러면 4.2 얼마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다가 8을 곱하게 되면 4, 8에 32, 7, 8에 56이니까 3.7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n의 값은 8이었죠. 네, 8.xx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원하시는 건 따라서 제 9항이 되시면 결국 우리가 전체 값이 만보다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3번으로 가시죠. 자, 로그 AN이 뭐 한다고 했냐?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무슨 소리냐? 로그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AN 플러스 D의 형태를 이룹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됐니? 여기 숫자 D는요 로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로그 AN에 로그 10의 D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됐니? 그럼 로그밖에 하고 로그 안에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로그 AN 곱하기 10의 D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양쪽에 로그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얘네를 다시 한번 꺼내면 로그를 벗겨서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AN에다가 뭐 할 것이다? 10의 D제곱을 곱해준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N은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8하고 x랑 y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2분의 y 플러스 8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맞아? 근데 x랑 y랑 그 다음에 36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우리는 y제곱이라고 하는 게 36x인가요? 맞니? 그럼 얘네 둘을 연립하면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18 곱하기 y 플러스 8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됐니? 얼마야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나? 9, 8, 2, 1 24랑 6으로 마이너스 20 그런가? y의 제곱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얼마야 이 새끼 144인가? 산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y 마이너스 24 y 마이너스 24 네, 플러스 6이면 돼?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지금 양수 xy 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y 값을 24로 보는 거고 x, y 값 여기다 24 집어넣으면 x의 값은 16 되겠죠. 됐나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기본 문제 4번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 등비 수열이 끝나고 이제 수열의 합으로 맞겠죠. 한 변의 길이가 4짜리 정사각형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변에 평행한 두 개의 가로줄을 그려넣고 크기가 같은 9개의 정사각형을 만든다. 그 중에 정사각형을 떼어내는 시행을 1회 시행하였고 2회 시행이라고 하고 이 1을 남은 정사각형 8개에 대하여 반복 시행하면 2회 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아있는 종이 넓이 값을 물어보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제일 처음에 이게 좀 크게 그리셔야 되는 거라 처음에 얘도 지워야겠군요.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원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였냐면 4짜리 정사각형이었어요. 근데 이만큼을 떼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9칸 중에 한 칸은 없애버리겠다는 거니까 원래 16이었던 녀석에서 1회 시행을 하게 되면 8분의 9만큼이 아니라 9분의 8만큼 남는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한 칸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만큼을 또 내겠다는 또 빼내겠다는 거죠. 이 한 칸들은 각각 이렇게 8개의 아이들의 넓이의 합이 A1인데 근데 이 각각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다는 거잖아. 힘들어. 이렇게 선을 많이 봐야 돼. 이만큼 빼고 이만큼 빼고 이만큼 빼고 다 한 칸씩 가운데 있는 거 다 한 바퀴 다 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A2는 결국은 이 16 곱하기 9분의 8에 대해서 또 9분의 8이 됐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네들 사이 관계성에서 공비값은 9분의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A 원어순 써있고요. 됐어? 그래서 이제 20회하고 나면 종이의 넓이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A 20을 원하시는 거고 AN이라는 것부터 정리 좀 할게요. AN은 16을 거듭제곱 형태로 바꾸면 2의 4제곱일 거고요. 지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3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의 전체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밑에 있는 녀석을 3의 2n-2 위에는 3n-3에서 4를 더할 거니까 2에 3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20회를 할 거니까 여기다 20을 집어 넣을 거고 얘에다 20을 집어 넣게 되면 3에 얼마가 되는 거야? 에이, 잘못했다. 하나 잘못 썼어. 초합의 형태가 얘가 아니죠. 2의 4제곱에 3의 제곱분의 2의 세제곱까지 썼어야죠. 그러면 3n 플러스 4하고 그냥 2n이죠. 맞아? 우리 A는 이렇게 썼어. 분명히 16 곱하기 9분의 8이라고. 20을 쓰면 더 쉬워졌나 이제 그러면 그냥 여기가 밑에가 40이 되면 되는 거고 위에는 2에 64가 되면 되는 거고. 됐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기본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등비수열 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도 없으니 좀 쉬었다 갈까요? 오늘은 쉬는 시간 2번에 끊어가죠. 자,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우리가 등차 수열은 이제 합을 구하는 게 되게 간단했었는데 등비 수열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건 AN에다가 공비 R을 곱하면 AN 플러스 1이 되는 합이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건데 이 합을 유도하는 방식이 좀 복잡한데 잘 봐요. SN이라고 하는 녀석, 그래서 이 녀석은 실제로는 A1부터 시작해서 A2, A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 N, 마이너스 1, A, N까지 합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치? 얘네들은 이제 합을 구하셔야 되는데 사실 얘하고 얘하고 곱한 거고 얘하고 얘하고 곱한 거 같은데 더한 건 달라. 등비수열처럼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AN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하면 AN 플러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을 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SN 말고 이 SN에다 R을 한 번 더 곱한 녀석을 만들어 보는 거죠. 됐니? 그러면 A1에다가 R을 곱하겠죠? 그러면 A1에다가 R을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사실은 A2가 돼버려요. 됐니? 여기다가 R을 곱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어디로 내려올 거냐면 A3로 내려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맞니? 그러면 이 다음에 A4가 될 거고
다음에 점점점 AN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AN 플러스 1도 만들어지겠죠. 맞나요? 이 식에서 두 개의 식을 빼버리면 얘를 빼게 되면 여기는 1 마이너스 R의 SN이 될 거고요. 위에 있는 우변에서는 A1은 남지만 A2, A3, A4 이런 아이들은 다 지워지겠지. 빠지면서.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남을 거냐면 A, N 플러스 1이 남게 됩니다. 됐죠? 이해돼요? 뺀거 아니야? 아, 마이너스. 맞아. 그래. 자, 근데 A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R을 한번 더 곱한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A1에 A1 곱하기 R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나? 아니?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1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변형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럼 얘를 일로 넘겨주면 SN이 나오시겠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1-R분의 A1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제곱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사실은 위아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면은 사실 R 마이너스 1분해로서도 가능하죠. R 마이너스 1분의 A1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식은 R의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형태로 이 식은 R 값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쓰고요. R 값이 사실 1과 같으면요. R이 1이 되면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NA1이죠. 원래 A1부터 A1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R이 1이면 공비가 1이면 다음 것도 뭐 A1이고 그 다음 것도 A1이고 그 다음 것도 A1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N개만큼 더하기 때문에 N 곱하기 A1의 형태를 갖게 될 겁니다. 사실 안 물어보겠죠? 실제로는. 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얘네들은 첫 번째 항이 2고요. 공비도 2인 녀석이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 중에서 밑에 거 쓰겠지. R이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2-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S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정리하면 이제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됐니?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요번 거는 어떻게 쓰나? 0.0이구나. 이렇게 써 있으니까 초항의 형태는 0.2요. 공비의 형태는 10분의 1이죠? 됐니? 그러면 SN은 우리는 두 번째 거 쓰겠지? 네, 첫 번째 거 1 마이너스 10분의 1분의 초항이 10분의 2 분수로 바꿀게요. 1 마이너스 10분의 1의 전체 n제곱입니다. 됐지? 자, 10분의 9분의 10분의 2잖아.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면 9분의 2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뒤에 거는 뭐 정의하고 할 만한 게 없어요. 1 마이너스 10의 n제곱분의 2 정도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됐니? 자, 세 번째는 할 게 없네요. 자, 3번 정도 가는 거잖아. 그러면 공비가 1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 SN은 그냥 n 곱하기 a1이었으니까 a1 곱하기 n, 3n 이렇게 쓰시면 끝나겠죠. 됐습니까? 예전에 있는데? 왜 얘만 이렇게 써놨어? 그럼 처음에 괜히 어렵게 써놓은 건데 실제로 이 녀석의 형태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예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초항의 형태가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의 형태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SN은 첫 번째 식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를 갖다 써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초항 1인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잠시만요. 자, 계속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역수 여기 3분의 2에 지금 보게 되면 그냥 우리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n제곱 이 상태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까지밖에 못 쓰겠죠. 자, 우리 2번은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1에다가 i에다가 i의 제곱에다가 i의 세제곱에 i의 100제곱 하면 얼마? 예준 얼마? 예준 1 i부터 i 100제곱까지가 원래 여기죠. 얘가 1이 되는 건 아는데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 이거 보자는 거야 지금. 주의할 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초항의 형태는 보시다시피 1이고요. 공비의 형태는 공비인데 i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SN 했을 때 주의할 건 이거야. 사실 이건 1-i를 쓰든 i-1을 쓰든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다 그 새끼가 그 새끼라서. 그치? 그 다음에 초항 곱하기 1-하이의 수제곱할 때 아이들이 제일 잘못하는 짓은 이 새끼 100제곱 아싸 여기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안 돼. 우리 여기 잘 보시면 여기가 100제곱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1, 2, 3,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되죠.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101개야. 101이 되는 거죠. 근데 i의 101 제곱이면 사실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i인 거죠. 그래서 1이야. 알겠어? 자, 3번에 2, 4, 8, 1024 1024는 2의 몇 제곱? 2의 10제곱 그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초항의 형태는 2고요 공비의 형태도 2고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녀석은 SN 이퀄 2-1분의 2의 공비의 항의 수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2의 11제곱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기본 문제 6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고요. 제2항과 제4항의 합이 20, 제4항과 6항의 합이 8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n항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만 더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20이고 네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만 더하겠다는 거고 얘가 80이라고 얘기했어요. A1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A4가 포함되기 때문에 A4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A1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보다 A4를 기준으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쓸게. 몰라 아까 A1과 A4 중에서 뭐 하나만 골라봐. 예준이 뭐가 좋아? 1이 좋아? 4가 좋아? 4? 4를 기준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얘하고의 관계성은 A4에 R에 마이너스 2제곱 형태를 갖고 있을 거야. 다시 R의 제곱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여기가 A4가 될 것이고 여기가 20 될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A4에 1 플러스 R의 제곱 A4 더하기 A4의 R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6, 80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첫 번째 식은 A4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R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R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분의 2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됐니? 여기서 이해되지? 얘는 A4로 묶으면 1 플러스 R제곱으로 묶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제곱분의 80이 되는 거고요. 둘이. 그럼 얘하고 이렇게 지울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1 플러스 R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4 곱하기 1, R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이 되시는 거죠.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어려워? 얘 이거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는 R제곱이 뭐가 된다는 거야? 4가 되신다는 소리야. 근데 문제가 공비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 R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R은 20이 돼. R은 2가 되는 거죠. 아, 왔어? 앉아. 오는 길에 성욱이 좀 주워오려고 그랬어. 그건 뭐야? 나 주려 갖고 왔어? 고마워, 이렇게 잘 먹을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니? 그래서 R제곱이 2가 되시는 거고 R제곱이 2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까? R값이 2니까 지금 뭐 할까요? 이것부터 뭐 할까? R4부터 뭐 할까요? A4에 1 플러스 R 제곱이 80이라는 얘기에서 A4가 사실 뭐가 되는 거니? 16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R을 3번 나누면 되니까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16 나누기 R의 세제곱 하시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 이 녀석도 2가 되시는 거죠. 됐어? 그럼 얘가 2가 되시는 거니까 A는 원래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인데 그냥 이게 n제곱 되는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이 녀석 수열을 합부하라고 했으니까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2-1분의 초항 곱하기 2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2n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니? 자, 2번으로 갈까요? 공비가 실수인 공비수열이고요. 제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S5가 되는 거죠. 1부터 5까지 합. 됐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안 써있구나. 1이고요. 일단 1. 그 다음에 10항까지 S10까지가 33입니다. 이걸 갖고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공비분의 R값이 클 것 같다. R-1분의 A1 곱하기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1인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R-1분의 A1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33인 거죠. 네,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잘 보시니 요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A1에 R의 5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5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요만큼을 뭐라고 했냐면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나 소리? 5제곱 플러스 1의 값이 얼마다? 33이다. 또 R값은 2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1을 구하기 위해서 이도 가져오시면 A1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2 마이너스 1의 값이 1이라고 되잖아. 맞니? 2의 5제곱이 31인가? 아, 2의 32? 그래서 1 31? A1은 31분의 1일 거고요. 됐어요? 봐봐.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S15, 15번째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1분의 31분의 1에 2의 1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죠. 됐어요? 나는 계산을 못하겠는데 그죠? 계산 못하겠지. 근데 사실 계산할 수 있어. 우리가 30이라는 게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근데 이게 2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자, 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의 15제곱이라는 건 2의 5제곱의 세제곱의 형태인 거거든. 그러니까 2의 5제곱 마이너스 1과 2의 10제곱 플러스 2의 5제곱 플러스 1을 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x-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24에다가 32에다가 1 더하라는 거죠.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057 되겠습니다.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 문제 7번으로 가죠. 기본 문제 7번까지 풀면은 이제 기본 일반적인 징비 수열의 합에 대한 문항들을 다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과 9번은 이제 원리 합계라는 거를 우리가 볼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문항인 7번까지는 빨리 풀어보도록 하죠. 인출이 다 썼네. 자, 기본 문제 7번을 보면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고요. SN의 형태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됐니? 자, 근데 이거는 사실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문항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 형태 애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 공비를 찾을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S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A1, A2 이런 아이들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애기 때문에 Sn-1이라는 걸 써보면 A1부터 A2, An- 이렇게 쓰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의 식을 우리 뭐 하면 된다? 빼게 되면 Sn-1의 값이 An과 같다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여기 있는 Sn을 써보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 이 녀석을 써보면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일 텐데 이 새끼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AN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숫자의 값을 세 숫자를 빼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일 텐데 앞에 있는 녀석을 3의
3의 n-1제곱 형태 3 곱하기 3의 n-1제곱 형태로 바꿔주고 뒤에 있는 걸 마이너스 3의 n-1제곱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이 녀석은 3-1에 3의 n-1제곱이니까 a,n의 형태를 뭐라고 쓴다?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됐니?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어. 뭐라고 했었냐면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값은 어디까지나 n의 값이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고요. a1은 뭘로 구할 수밖에 없냐면 s1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2가 나오죠. 그래서 그냥 얘가 이제 답인 거야. 그치? 자, 2번은 로그 2가 로그 2의 sn-1의 값이 n이다 써있어요. 됐니? 얘가 미시였고 얘가 진수였고 얘가 지수였죠? sn-1은 뭐라고?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그냥 넘겨. sn은 2의 n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또 뭐 할 거냐? an이라고 하는 거를 같은 방식에 sn에서 뭐 할 거다? sn-1을 뺄 거고 2의 n제곱 플러스 1에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1 2의 n-1제곱 플러스 1을 빼겠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도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 나오질 거고 됐니? 됐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로 묶어서 2의 n-1을 2의 n-1제곱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2의 n-1제곱 자체가 an이죠. 그럼 우리가 an이라고 하는 녀석을 결국은 2의 n-1제곱이라고 썼는데 여기서 a1을 구하기 위해서 s1에다가 sn에다가 1을 넣어보니까 이 새끼는 3이잖아. 그러니까 n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반항의 형태는 2의 n-1제곱 형태고 초항은 따로 별도로 3의 형태를 가지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녀석이야. 첫 번째 항은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됐어요? 기본 문제 8번에 써있는 건 원리 합계라는 거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원금 더하기 이자입니다. 됐어? 연금과 이자의 합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저번에 로그를 설명하면서도 한번 얘기는 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이자가 붙는다의 개념을 설명을 했었어. 그러니까 100원을 갖다 집어 넣는다 라고 했다. 100원이 또 웃기지. 100원은 100만 원을 이자를 갖다 100만 원을 넣을 거고 1%의 이율을 받는다고 하면 1년 후에는 101만 원이 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1%를 받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1,100원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죠. 101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거를 모를 때는 이제 달리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문제를 푸니까 단리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 그런 상품들도 있었어요. 단리는 뭐냐면 1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100만 원의 이자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의 이자에 1%를 준다면 올해 만 원을 줬지 다 내년에 또 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만 원을 주는 거죠. 요즘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다 복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연 이율로 계산을 하고 있고 매년마다 복리 계산인 매년 초에 A1씩 적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N년 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증기수열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래요. 자, 그럼 봅시다. 매년 초라고 했고 N년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초에 A1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치? 됐니? 2년 초에도 A1을 집어넣을 텐데 문제는 1년 초에서 2년 초가 되면서 이 녀석한테 이자가 붙는 거예요. 됐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A에 이자가 붙을 거니까 A에다가 A의 R%에 대한 이자가 다시 붙겠죠. R가 아니라 A, 연이율은 그냥 R이라고 써있으니까 R만큼의 이자가 다시 붙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쓸 거냐면 1 플러스 R이라고 쓸 거죠. A 플러스 AR이었으니까 묶어서 이렇게 쓰면 돼요. 얘가 2년 초에 이 녀석의 금액이 되죠. 근데 이때 우리는 A1을 또 넣죠. 그러면 3년 초가 되면 얘가 또 이자가 붙을 거지.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의 형태를 갖겠죠. 1 플러스 R만큼 이자가 또 붙을 거니까. 근데 이 와중에 이 새끼는 또 갑자기 1 플러스 R의 이자가 붙었죠. 근데 여기에 또 A1을 쳐넣고 있죠, 우리.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쭉 가서 N년 초가 되면 2년 초에 1 플러스 3년 초에 1 플러스 R의 제곱의 형태를 줬기 때문에 얘가 계속 이렇게 쭉 가시면 A에 1 플러스 R에 N-1 제곱의 이자가 붙었겠죠. 맞니? 얘는 한 번 덜 붙었잖아.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R에 N-2 제곱 얘는 A에 1 플러스 R에 N-3제곱 형태로 계속 가서 결국 N년 초에도 매년 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A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N년 말에 찾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자가 사실은 하루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또 붙겠죠?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A에 1 플러스 R에 N제곱 형태를 띌 거고 이 녀석은 A에 1 플러스 R에 N-1제곱 형태를 띌 거고 얘는 A에 1 플러스 R에 N-2제곱 형태를 띄어서 계속 내보니 얘도 이자가 한 번 붙어서 A에 1 플러스 R이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기 때문에 그치? 맞아? 제일 작은 새끼가 이 새끼고 그래서 초항의 형태 A1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A의 1 플러스 R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공비의 형태 R의 값은 실제로는 1 플러스 R이라고 쓰겠죠. 좀 웃기다. 한국어로 써야겠다. 공비가 1 플러스 R. 이 새끼도 A1 말고 그냥 초항이라고 쓰죠. 그치? 됐어? 그러면 얘네들의 원리합계의 총합을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할 거야? 우리가 오늘 SN이라고 하는 얘네들의 수열의 총합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상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요? 됐니? 그래서 뭐 그래봐 밑에 거 정리하는 게 끝이고 우리가 좀 간단하게 그나마 쓰려면 R분의 A에 1 플러스 R 에 1 플러스 R의 전체 N제곱 마이너스 1 정도로 쓸 수 있기는 하겠지 뭐. 됐어요? 준혁? 이해돼? 네. 이게 이제 원리학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리학계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사실 원리학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제 할부의 개념으로도 이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사실 잘 모르는 연금의 현가 퇴직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죠? 회사에서 퇴직금을 준다. 퇴직금을 주면 어떻게 주죠? 퇴직금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뭐 근무한 연수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다달이 얼마씩 나오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받는다. 이 개념을 갖고 있죠. 그치? 그럼 일시불로 받는다의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다달이 받는 금액하고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 같으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 매달 500만 원씩 만약에 2년 동안 줄 거야. 그러면 우리 대략적으로 1,200만 원인데 한 번에 주면 1,200만 원을 다 주면은 뭔가 문제가 좀 있겠죠. 왜?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니까. 좀 바꿔서 얘를 땡겨온다라고 하면 그 1,200만 원보다 적게 줘야 된다는 거지. 이걸 연금 현가라고 얘기해요.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할부 월납입에 대한 문항이 이제 9번에 있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그래서 그 9번 문항에 여러분이 할부를 해보도록 하자. 인간아 일어나 그지야. 준혁 정신 차려 그지야. 자 2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살 거예요. 일단 반값 지불했어요. 120만 원만 이따 갖다 줄 거예요. 그치? 그래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6개에 나눠서 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 이후 0.4% 매월 복리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매월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120만 원이죠. 그치? 그럼 뭐 사자마자 120만 원 돈을 냈고 나머지 120만 원 할부로 끊는데 이번 달에 결제를 하진 않잖아? 그치? 6회라고 했으니까 1개월 후에 뭐라고 쓰고 있는 거야? 1개월 후에 A1이라는 돈을 갖다 집어들 거예요. 그러면 2개월 후에는 이제 연이율 0.4%로 계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1.004A가 되실 겁니다. 이해가요?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1 플러스 100분의 0.4를 계산한 거거든요. 1 플러스 100분의 0.4면 1.004가 되실 거고 그냥 이제 A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또 A1을 또 넣을 거예요. 그치? 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이 되시면 1.004의 제곱
A1이 될 거고 얘는 1.004에 A1이 될 거고 얘는 A1을 써낼 거죠. 그럼 적금을 붙듯이 3개월, 4개월, 5개월에서 6개월이 되시면 1.004의 5제곱 A부터 1.004의 4제곱 A 쭉 가서 A1까지 집어넣을 거고 됐니? 그러면 우리가 적금 붙듯이 이만큼이 결국 돈의 총합이 되시죠. 됐니?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이게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냐면 연이율 0.4, 월이율 0.4%라는 건 현재 우리가 120만 원의 돈을 빌렸잖아요. 사실은 120만 원 돈을 빌리고 A1씩 계속 갚아나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태연아 여기 잠깐 봐봐. 그러니까 우리는 A 1개월 후부터 A1씩 계속 갚아서 결국은 일종의 적금을 붙듯이 붙는 거고, 근데 이 처음에 120만 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0.4%로 계산해서 6개월 후에는 1.004의 5제곱 곱하기 120만 원의 돈의 값어치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돼?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얘네들의 우리가 적금부터 이 돈을 넣은 이 녀석의 총합 금액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를 띌 텐데 이 녀석의 값어치하고 우리가 120만 원이 6개월 후에 갖게 되는 이 값어치의 값이 같아지게 되면 우리가 돈을 다 갚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아 5제곱은 아니라 6제곱이다. 미안해, 여기 6제곱, 여기 6제곱. 됐니? 문제는 이제 1.004의 마이너스 6제곱은 설명을 해줬는데 1.004의 6제곱은 하나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우리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제 0.004니까 이거 넘겨서 이렇게 쓸 거야. A에 1.004의 6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120 곱하기 1.004의 6제곱 곱하기 0.004라고 쓸 거고, 됐니? 이 상태에서 아이들을 1.004의 6제곱으로 이 좌우를 나눠버리고, 됐니? 1.004의 좌우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A의 1 마이너스 1.004의 마이너스 6제곱으로 변하겠죠? 이쪽은 어떻게 될 거냐면 120 곱하기 0.004만 남겠지? 맞아? 근데 이 녀석의 값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9.763으로 본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0.9764.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얼마냐? 숫자가 왜 이래? (9763이면) 얼마야? 0.237인가요? 안 남아 떨어지게 해놨네. 이 새끼들 미쳤네. 자, A는 120 곱하기 0.04 0.0247입니다. 0.004요. 237이요. 그래서 237분의 120 곱하기 4라는 거. 안 나눠 떨어지는데
미쳤나봐. 이 새끼들 어떻게 하나 보지 나한테?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눠주긴 하니까 여기가 40 여기가 79인가요? 그러면? 맞니? 160을 70으로 열심히 나누면 돼. 못하겠다? 160 나누기 79 얼마가 나오냐면 20점 응? 79? 아, 공 하나 더 넣어야 되는구나. 네. 40까지 해야 돼. 미안해. 여기는 3자리, 여기는 4자리짜리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2 5, 3, 1, 3, 3 이렇게 나오신답니다. 됐어요? 1000원짜리 미만은 올림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203,531원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20만 3,000원을 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원리학계 다 이해되십니까? 다 이해는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다 될 리는 없을 거고. 실제 요즘에는 학교 문제에서는 원리학계는 말 그대로 원리학계만 나와요. 원금과 이자의 학계 정도만 나오고 사실 이렇게 월납입에 대한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됐어? 다만 너희들은 이제 사실은 학교 갈 학생들이 아니고 정시할 학생들이니까 이런 것까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은 우리 연수 문제를 다 줬었나요? 안 줬지? 다 주진 않았지? 12번까지 네, 13번부터 22번까지는 해오세요. 20번, 22번. 네, 그러니까 뒤에 거 나머지 다 해오시고요. 유제 문제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5번까지 해오시도록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그마의 기본적인 내용만 좀 얘기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준혁아, 네, 연습 문제 5번까지. 수열의 합이라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방금 전에 얘는 배웠잖아. 그치? 맞아? 방금 전에 이 녀석에 대해서는 배웠는데 아까 이제 연수 문제 풀어준 거에서 보면은 절대값 씌워져 있어서 뭐 1번부터 17번까지 더하고 18번부터 30번까지 따로 더한다. 각각을 따로따로 더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SN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치? 만약에 우리가 A 10항부터 A 30항까지를 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녀석은 뭘 해야 되냐면 S30에서 S 이렇게 못 쓰겠어 17까지를 다 빼내면 되죠. 그치?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기호를 두 개나 쓰고 있다. 귀찮다. 뭐 항상 있다는 거잖아 수학은.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는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이렇게 쓰고 A에는 어떤 형태를 띈다까지 써야지만 이 여기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이 시그마라는 새끼입니다. 됐어? M부터 N, A, K 이렇게 쓰는데 여기 써있는 녀석은 실제로는 일반항에 식을 써주는 거야. 우리가 표현을 할 땐 이렇게 써있지만 아까 전에 이제 등차 수열이면 뭐 2n 플러스 1이다 이런 형태로 써있거나 등비 수열이면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다 이딴 식을 여기다 쓰겠다는 거죠. 됐지? 됐니? 여기 써있는 K는 M, KK는 그냥 얘하고 맞춰준 거고요. 됐니? 얘가 시작 요 녀석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A의 M 번째항 A의 M 플러스 1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A의 N-1번째 항에서 AN까지의 항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죠. 됐어? 자, 예를 들어 써볼까요? 자, AN이 2n 플러스 3의 n-1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고 A, 제 18항부터 18항 재미없다. 자, 여기다 쓰려고 제 5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을 쓰라고 하는 녀석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시그마 우리는 뭐라고? 여기에다가 일반항의 형태를 쓴다고 했지? 일반항의 식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써줄 거예요. 2의 n 플러스 3의 n-1제곱 이렇게 됐니? n에다가 뭐부터 넣을 거냐? 5항부터 넣을 거니까 제일 처음에 n에다가 5항부터 집어 넣을 겁니다. 됐니? 맨 마지막은 어디까지 더할 거예요? 끝은 10항까지. 위에 써있는 내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있는 이 내용을 요 기호 하나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귀찮아서 한 거야 사실은. 시그마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주저리 말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게 시그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해돼? 그러면 AK 자리는 AN을 그냥 AK든 AN이든 사실 상관은 없어.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SN이라고 하면 시그마로 표현하면 여기가 N이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N을 쓰면 여기다 AN 쓰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반항 형태는 K번째 항으로 쓰고 K는 1부터 시작할 겁니다로 표현한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SN 같은 애들 때문에 보통은 시그마를 쓸 때는 AK라고 쓰지만 지금처럼 ASN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언제? 맨 마지막 항에 N번째 한 가지 하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만약에 요거를 n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이때는 식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시그마 n까지이기 때문에 이 녀석 형태를 2의 k제곱 플러스 3의 2의 왜 2? 아이씨 이거 잘못 썼네. 미안해. 2 n제곱 아니죠? 2 n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도 2k 플러스 3의 k-1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단순한 거. 왜? 여기다가 n이라고 쓰면 여기는 n하고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k는 5부터로 바꾼 거죠. 꼭 여기가 k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n번째까지 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맨 끝에다 n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고 그러면 얘네들 다른 걸로 교체를 해줘야 돼. 그 녀석을 보통 k로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그마가 뭔지는 대충 알겠어요? 시그마가 뜻하는 바가 뭔지는? 그러면 해볼까요? 보기 1번 우리는 보기 1번, 2번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자, 보기 1번에 써있는 아이를 보니까 1번은 1, 2, 3, 10이에요. 형님? 그러면 이 일반항의 형태는 그냥 n이죠? 됐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항은 1항이고 얘는 10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물론 똑같은 방식에서 이 새끼를 k를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2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26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3만큼 늘어났고 이렇게 하면 3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D가 3인 녀석을 쓰고 있죠 지금. 됐니? 그래서 AN을 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3n-1의 형태를 띄겠죠? 됐니?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를 보니까 몇 번째 항이냐면 9번째 항이지? 맞아? 그래서 n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시그마 n은 1부터 9번째 항까지 3n-1이다. 이걸 k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k는 1부터 9번째 항까지 3k-1이다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해됐니? 자, 5번의 경우엔 x1, f1, x2, f2, xn, fn이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고 일반항의 형태는 xn, fn이죠.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 왜? 끝에가 n번째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항의 형태를 x, k, f, k라고 쓰게 된다는 거죠. k는 1부터 보고. 됐습니까? 얘들아 이해돼? 근데 왜 갑자기 원으로 그러네. 됐어. 나머지 뭐 2번하고 4번은 해야겠다. 3번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해. 자, 4번은 합시다. 3번을 봐야 되는데 5번으로 갔어. 어쩌다 보니.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반항의 형태가 써있어야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근데 이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려니까 결국 여기 있는 시그마 위의 부분이 위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 어쨌든 위의 부분이 끝이 말항이 n항이 되는 거죠. n번째 항이. 그러다 보니 이걸 여기다 그냥 쓸 수가 없어서 k로 바꿔 쓴 거고요. 네,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데 k는 1부터 대입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6번째까지만 하고 얘네들은 3번은 패스를 했어요. 자, x1-a의 f1이네요. x2-a의 f2고요. 됐니? 이렇게 가서 xn-a의 fn의 형태를 띄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시그마 맨 끝에 n을 갖다 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일반항의 형태를 n자리에 k를 쓸 거다. a는 a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항은 1부터 시작이죠. 됐어? 이해됐지? 자, 보기 2번. 자, 다음 기호를 시그마지 않은 식의 합의 표현을 하는 거야. 식을 계산하자는 거 아닙니다. 계산하자는 건 아니고 그대로 표현하자는 거야. 그래서 1을 넣으면 1의 제곱,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넣는 거잖아. 그러면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다 쓸 수는 없잖아. 9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죠. 됐니? 자, 2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3k-1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2-1 더하기 3-1 미안해. 6-1 더하기 9-1 27-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니? 문제 없어. 이해돼? 자, 그 문제도 3번을 좀 때려치고요. 4번하고 6번하고 끝낼게요. 아니다. 나 지금 뭐 쓰고 있는 거야? 뭐 이상한 거 썼는데? 이거 보기 1번에 6번. 미쳤나봐. 아, 진짜 미쳤어. 눈깔이 돌아가서 그래. 에이씨, 왜 이제 써야 돼? k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1에 k 제곱에 k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2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일 거고요. 마지막에 10 집어넣으면 10이겠죠?
이거 괄없이 쓰려고 하면 보통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복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에 플러스로 끝나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되는 애들로 보통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니?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서술형 쓸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거든. 4개밖에 안 되니까 다 합시다. K가 2부터 100까지 3K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계산을 해요. 2 집어넣으면 7이잖아. 그치? 3 집어넣으면 10이잖아. 4 집어넣으면 13이잖아. 100 집어넣으면 301이겠죠? 이렇게 마지막 K가 0부터 N까지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3의 K제곱이다. 자, 0을 집어넣으면 3의 0제곱이니까 1 될 거고요. 1 집어넣으면 3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9 될 거잖아요. 됐지? 그래서 쭉 가서 어디까지? 3의 N-1, 3의 N까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것으로서 오늘은 시그마 A는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숙제하시도록 하자.